이번 강좌는 수능 특강 라이트 11강입니다. 내신 대비 하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촬영 중이고요. 11강 첫 번째 문제 빈칸 추론입니다. 항상 그랬던 대로 내신 문제는 빈칸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구문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어법 혹은 내용에서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는 쪽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첨부해 놓은 파일과 그리고 또 나눠준 자료를 통해서 단어는 미리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공부할 때 힘든 경우에는 우리 스크린 잠깐 볼까요? 스크린 아래쪽에 보시면 그 아래 한국말로 되어 있는 해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답지를 찾지 않으셔도 바로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11강의 1번 첫 번째 쉬운 문제부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출발! What's the best way to set goal? 목표를 세우는 것의 최선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To start with, 무엇보다도 be as specific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specific, 특성화 되도록 하세요. 이 단어가 빈칸 주변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specific은 반대말로 general 이란 단어를 쓸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specific 형용사로 특정한, 특성화되어 있는 뜻인데 요거의 반대는 general이 돼서 일반적인 이런 의미의 반대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nstead of your goal being, 너의 목표가 이것 대신에 나는 컴퓨터에서 일하고 싶어. Your goal might be, I want a career as software developer for a major company. 이 글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밑줄 친 것은 다 형태가 앞에 있는 거 이런 목표가 되는 거 말고 다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런 거 대신에 요거 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세 가지는 그냥 내용을 설명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컴퓨터에서 일하고 싶어. 한마디로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라는 것 대신에 나는 큰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로서 경력을 원해 라고 좀 더 특성화시키고 특정화시키라는 얘기죠. 나는 인터넷에 관련된 양상에서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지 말고 너의 목표가 I want to be a director to web designer for a large prestigious entertainment company. 크고 prestigious 이거는 권력 혹은 특권의 멋진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네이버예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잖아요. 네이버로 공부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놀러 들어가는 거지. 인터넷 검색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 네이트 그치? 그런 사이트를 위한 웹 디자인의 디렉터가 되고 싶어 라고 좀 더 특성화시켜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Instead of your goal being, 너가 나는 이커머스에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싶어. 이커머스라는 게 뭘까? 이커머스는 commerce라는 단어 자체가 상업이란 단어예요. commerce 명사로 상업이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commercial이잖아요. commercial 하게 되면 형용사로 상업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이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예요. 뭐겠어요? 쿠팡, 아마존, 그리고 뭐 위메프인가요? 뭐 그런 거, 그런 사이트 물건 살 수 있는 거, 혹은 뭐 다나와 이런 것들이지. 그런 회사에서 involved 자기가 수반되고 연관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일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 대신에 나는 큰 TV 쇼핑 네트워크, 현대 홈쇼핑, 롯데 홈쇼핑 이런 거 있잖아요. GS 홈쇼핑에 인터넷 개발업자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I want to develop a site that will help increase business. 사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싶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관계대명사니까 묶어보면 되겠습니다. help란 동사가요. 뒤에 동사 원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to가 생략된 것처럼 사업을 증가시키기를 명사적 용법이 돼서 그렇게 증가시키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혹은 인터넷 숍 사이트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데 훨씬 더 사업이 더 잘 팔리는 거잖아요. 물건이 뭐 자세한 설명이 돼 있다든지 뭐 미리 사본 사람들의 리뷰가 적혀 있다든지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1강의 1번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대부분 알려드렸고요. 여기까지 구문 독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지문으로 가죠. 다음 11강 2번 문제는 독특한 소재, 예술품 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 너라고 하는 이 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을 하고 싶은 그 사람은 예술을 만든 사람,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든지 혹은 뭐 조각품을 만든 예술가입니다. 근데 이 예술가가 예술품을 판매한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 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쭉 온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뭐 100달러에 팔았다고 칩시다. 10만원 정도의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림 그리기 바쁘지 내가 뭐 예술품 팔러 다니는 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마치 도매상처럼 그 사람한테 너가 알아서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항상 내 작품은 좋으니까 200달러야 라고 팔게 됐다는 거지.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위에 있던 사람이 나랑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혹은 내 작품을 좋아한다 해도 파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돼 갖고 이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시장에다가 80달러에 팔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조금 더 가격을 붙여서 120달러를 붙였다고 하면 실제로 이 사람 입장에서 즉 딜러 혹은 중개상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기는 200달러에 사주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80달러나 120달러인 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 친한 사람한테 팔고 믿는 사람한테 판다 할지라도 어떻게 팔아라? 그렇지, 이렇게 둘이 다른 가격으로 팔지 말고 fair, 공정하게 같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소재 자체가 좀 우리랑은 좀 맞지 않죠. 일반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고 이러한 구조가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에서 조금 생각해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직접 팔 땐 더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싸게 팔아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팔아야 된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강의 2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Keep in mind 출발합니다. Keep in mind, 대처를 유념해 두세요. 마음속에 유지시키십시오. Whether you sell your price directly to the customer at a fair craft shop or market them through the shop or gallery.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keep in mind 다음에 대절이 나왔으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whether로 새로운 부사절이 나온 거예요. 문제는 상당히 길죠. 네가 판다, market them, 그것들을 시장에 내다 판다. 뭘 통해서? 샵이나 갤러리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팔건 혹은 간접적으로 팔건 Your price should not be affected. 너의 가격은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적혀있죠. Should not be affected입니다. Why you cannot control the price at which a buyer will sell your work. at which부터 여기까지는 관계대명사, 당연히 선행사를 잇고 그 선행사가 the price가 될 겁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너의 작품을 다시 파는 가격에 너가 통제할 수 없죠. 요게 하나의 어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어요. 왜냐면 다시 한번 여기 칠판 좀 볼까요? 이쪽 봐봐요. 아까 적었던 거 봐봐. 내가 이 사람이 80달러에 팔지 120달러에 팔지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면서 다음에 파실 때는 더 비싸게 파셔야 돼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살 때는 무조건 싸게 파세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품을 팔았으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잖아. 중고차를 내가 1000만원에 팔았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1500만원에 팔지 5000원에 팔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너가 너의 작품을 다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을 사간 사람, 예술품을 사간 사람이 뭐 있죠? 한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헬로. 오케이. 그래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너의 작품을 다시 파는 가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던 반면 너는 너만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Can control 동사 나왔고요. And provide a suggested retail price. 그리고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작품은 보통 20만원대야. 내 작품은 보통 200만원 정도 돼. 이거 이하로는 안 팔아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시장에 형성되는 어느 정도의 권장 소비자가를 어느 정도 유지해줘야 된다입니다. 만약에 소비자나 shop owner 이 사람이 find out that 대절을 알게 되죠. You're selling the same product worker
work cheaper out of your studio airfare. 너의 스튜디오에서나 혹은 전시회 같은 곳에서 물건을 더 싸게 판다면 선생님은 이 단어를 어휘추론으로 바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cheaper, 값이 싼 이란 단어의 반대말이 뭔지는 알겠죠? 그쵸? cheaper, 칠판 볼게요. 요거의 반대는 expensive 라는 말은 없어요. expensive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expensive가 아니라 여기에 r을 빼주고 앞에다 more expensive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반대말을 넣게 되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가 있는 어휘추론의 정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가 물건을 직접 스튜디오 밖에서나 혹은 페어 어떤 뭐 전시회 같은 데서 같은 작품을 더 값싸게 싸고 있는 거로 발견하게 된다면 that person 앞에 있는 customer나 shop owner 이 단수인 것도 주의해 주세요. 둘 중에 한 명이니까 단수입니다. 그 사람은 is not going to feel good about the price. 가격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떤 가격이냐면 he or she paid for the work. 그 작품에 대해서 지불했던 가격이 되는 것이죠. shop or gallery owner will feel that. 숍이나 갤러리를 갖고 있는 사람, 즉 네 물건을 갖다가 대신 팔아주는 사람은 you're undercutting his or her efforts to sell your work. 너의 작품을 팔아주기 위한 자기친들의 노력을 undercutting. 아랫부분을 자른다는 거니까 undercutting이라는 얘기는 그 노력을 없앤다, 노력을 감쇄시킨다 이렇게 의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emember that you are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기억해 두세요. 네가 사람들과 관계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은 being fair,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매우 독특한 소재였고요. 이 소재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해석하는 데는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맥락을 잘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를 상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강 2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11강의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상상력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 너도 상상하라. 너의 마음속에서 미래를 그려내고 상상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의 글입니다. 자, 이제 한번 처음부터 출발해 볼까요? Think about it. 출발. Think about it. 이 방, 이 공간, 그리고 네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것, 관계대명사 대절로 설명하는 이 모든 것이 was first created in someone's mind. 누군가의 마음에서 창조되어졌었다. 문장의 주어는 everything. 여러분, every로 출발하면 3인칭 단수인 것 알고 계시죠? 모든이라고 썼지만 그 얘기는 단수라고 영어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was가 됐고 주어 동사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바로 그곳, 그리고 또 장소 혹은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first created, 처음으로 창조됐었다. It began as an idea. 그것은 처음에 생각이었죠. It was later transformed into reality through a variety of steps. 여러 단계를 통해서 현실로 나중에 transform, 형태가 변화가 되어 됐었던 아이디어로 출발했다는 거죠. 맞아요. From your clothes, 너의 옷으로부터 to the lamp, 램프, 그리고 의자, 테이블, 그리고 너의 집, 이 모든 것까지 from A to B예요. from A to B 찾아볼까요? A에서 B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Everything began in someone's mind. 모든 것은 다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출발한 거래요. 그리고 나서 it went from the mind. 그것은 from 마음에서 to the drawing to가 된 겁니다. 드로잉 보드니까 그림을 그리는 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했으니까 설계도 같은 걸 그렸거나 혹은 칠판이 아니라 어떤 뭐 책상 같은 데다 그린 거예요. 책상 위에 종이에다 그린 거죠. 그리고 나서 production facility, 생산 시설. 뭔가 만들려면 생산 설비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to the store, 가게에 갔고, 그리고 나서 to your living room, 너의 거실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니까 누군가의 마음에서 여러 단계를 지금 설명한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얘는요. 그래서 이 부분 a variety of steps,
이 녀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글의 순서로 이어지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순서나 문장 삽입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잘라놓고서 이 문장에 들어갈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장. Everything begins in someone's mind. 모든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서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방식이다. 약간 옛날 미드 생각나네요.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그래왔으면서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방식이다. 누군가의 마음에서 축축축축축 연결돼서 탁탁탁탁탁 되는 부분인 거지. 그지? If you want to do something good for yourself, 너 자신에게 and your family 병렬 구조로 이렇게 묶여지죠. 너와 너 가족을 위한 무언가, 좋은 무언가를 해보고 싶으면 start learning how to use your imagination. 너의 상상력을 쓰는 법을 배우기를 시작해라. 상상하라고 끝나면 그거는 그냥 동네 백수예요. 상상력을 실제로 바꿔주는 거지. 선생님 이게 인강 찍고 있잖아요. 상상력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찍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스텝 12명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학생 500명 그리고 저 뒤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강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현재는 상상을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고민한 거죠. 빔 프로젝터 달아보고 스크린 달고 아이패드 이용해보고 알파고 안녕하세요 찍고 앉아있고 이런 것들을 해봤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걸 해봐라 이거예요. 뭐 하려고? To become the person you want to be. 네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관계사. 그래서 이 앞에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해석할 수 있겠죠. 해석해보면 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상력을 쓰는 법을 배우기를 시작해라.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라. 이런 맥락의 글인 것이지. Create the life that you want to live through the effective uses of vision and visualization.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인 동시에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고 visualization은 그 전망을 시각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릿속에 앞에 딱 두는 거지. 이가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학교에서 뭐 교훈, 급훈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성실, 창의, 인재 뭐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그걸 visualization은 그렇게 한 명을 만들어 놓는 거야. 얘 봐라 얼마나 성실하냐. 시각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 이렇게 하니까 대학 잘 갔다. 혹은 이렇게 해서 성적 올랐다.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게 바로 visualization입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살고 싶은 삶을 만드세요. 결국 네가 보는 것이 바로 네가 될 것입니다. 적혀 있죠? 그래서 네가 보게 되는 것이 네가 하게 될 것이다. 맨 마지막 문장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시제가 will be라는 게 재미난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will be,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상상하고 보고 있는 것들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 구체화 영어로 어떻게 써요? concrete가 바로 구체적인이란 뜻이죠. 반대말은 abstract, 추상적인이란 뜻입니다. 추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자고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거죠. 구체화시키는 것이지. concretization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그 단어는 좀 더 어렵게 변형한 거로 보고 그냥 앞에 비동사를 넣어서 being concrete 혹은 to be concrete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make your dream 여러 개를 합칠게요. concrete 이렇게 쓰면 너의 꿈을 이렇게 구체적인 상태로 만들어준다. 오형식 구조로 만들 수 있겠지? 이런 글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약을 하거나 혹은 어떤 부분들을 뽑아놓고서 설명할 수 있는 영어 선택지나 주제나 제목 같은 거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돼서 이 글은 매우 많이 선생님들께서 선호할 수 있는 글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까지 11강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빈칸입니다. 11강 네 번째 빈칸은 어린 시절에 우리 할아버지가 해준 아주 중요했고 멋진 교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맥락의 글이죠. 이 글은 전체적으로 서사성을 갖고 있어요. 서사성, 시간의 흐름이 느껴진다는 거죠. 순서 문장 삽입으로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적어 두시고요. 순서 문장 삽입 유형이 될 수 있음을 먼저 체크해 두시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When I was a boy, 내가 어린 시절, 소년이었을 때, 어렸을 때 나는 우리 할아버지를 존경했다. 그는 강력한 샤만이었다. 샤먼이라고 하는 거는 무당이에요. 샤머니즘, 그러면 무당을 숭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종교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신이 있다고 믿거나, 혹은 뭐 선앙당, 나무나 돌이나 동물 같은 토테미즘, 이런 것들을 믿는 신앙, 이런 것들이 바로 샤먼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문화적인 형태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력한, 아주 힘이 센, 영험한 무당이셨다. 어느 날 그가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이를 먹었다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한 2살, 3살짜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14살, 15살, 아직도 여러분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래도 18, 17 정도 되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 그가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Old enough to understand, Jose. 이게 J 발음이 영어에서만 Z 발음이 되고 독일어나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알파벳을 쓰는 문화에서 대부분 J는 Y 발음이 되거나 다른 H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조세, 호 이런 거 아니고 호세예요. 호세야, 두 가지 종류의 힘이 있단다. That one can acquire. 어떤 한 사람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힘이 있어. 첫 번째 종류란 결국 자신만의 개인적인 이유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거는 너의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를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선생님이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볼까? 너의 개인적인 이유들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힘. 두 번째 힘은 너의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두 가지 포인트가 보입니다. 원 타입과 디아더의 순서. 당연히 원과 디아더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할아버지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 그럼 손이 두 개잖아요. 여러분 손 두 개죠? 손 세 개인 사람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외계인이니까. 손 두 개잖아요. 그 왼손 오른손, 이게 원 핸드 디아더 핸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benefit이란 단어인데, benefit은 혜택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혜택의 반대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benefit. 그렇죠? 반대말은 harm, 피해, 해로움, 이런 단어죠. 그래서 반대말로 harm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해로운 걸 위해서 만약에 뭐 힘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는 어찌 보면 첫 번째 내용인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힘을 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반대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지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더 볼게요. You can walk the road to the first type of power or to the second. road입니다. road to, 어디로 가는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가는 권력의 힘을 걸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가는 권력의 힘을 걸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한번 얘기해 줄게. 두 번째 길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두 번째 길, 즉 위에 있었던 이 분홍색의 길을 가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Because my grandfather was a very wise man. 우리 할아버지는 매우 똑똑하시고 현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충고를 받아들였고, 나는 계속해서 그 두 번째 길에 지금까지도 있어 왔다. 이 부분이 약간 일치불일치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만뒀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그 할아버지의 충고를 따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Whenever the gods give me something, 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건, 언제 어떤 것을 주었건 상관없이 나는 바로 그 재능을 pass it on. pass하고 on이 한 덩어리의 동사가 됩니다. pass on, 그럼 계속해서 전달하다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앞에 있는 gift죠. something 같은 거지. 그것이 내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사용을 위해서 전달을 바로바로 하곤 합니다. 라고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고 맨 마지막에 훈훈한 마무리로 끝냈잖아요. 그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하나만 더 알려주면 이 갓에다 S가 붙었잖아요. 신이 여러 명입니다. 원래 신은 한 분이라고 기독교에서나 유일신 신앙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분은 샤만, 즉 무당이셨으니까 여러 가지 신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신들, 정령, 뭐 곰신, 고무신 말고 곰을 모시는 신, 호랑이 신, 그죠? 바람의 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거나 재능을 주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 이런 맥락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많이 어렵진 않고요. 변형 문제 반드시 풀어보시면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강 4번이었습니다. 11강의 5번째 문제는 파커 언더힐이라는 전문가에 의해서 설명하는 어디에 바스켓을 두고 어디에 전단지를 놓을 것인가.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들어오면은 바로 물건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둔 다음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들어올 때쯤 바구니를 집으면 그만큼 바구니를 많이 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단지를 보면 안 살 것도 이번에 싸게 나왔네, 이번에 참치캔이 10개 합해서 한 5,000원 정도 더 싸네, 그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가게 바로 앞에 있어 버리면 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 것만 딱 하고 가버린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가게에서는 손해가 된다라는 거니까 두어야 될 뭐 물건들, 보여주고 싶은 거, 상대방에게 갖고 들어가게 싶은 것들은 무조건 10피트 정도 안쪽에다 넣어놔라,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출발. According to Packer Underhill, 콤마 나와 있어서 앞에 있는 언더힐이라는 사람을 동격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뉴욕에 있는 마켓 리서치, 시장 조사, 그리고 컨설팅 회사를 컨설팅해주는 회사의 창업자인 파코일에 따르면 Shoppers enter a new store need a few moments. shopper 다음에 ing 나와 있는 entering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이번 지문에만 처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칠판에다 좀 적어 볼게요.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위치는 앞에서도 꾸며줄 수 있고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어요. 명사는 사람과 사물의 이름이고 s가 붙을 수 있는 단복수가 가능하죠. 형용사가 앞에 있을 때는 한 단어로 구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 단어 이상으로 구성이 될 때는 우리나라 말이랑 달리 뒤에서 꾸며주는 게 원칙인 거죠. 우리 교재 한번 다시 돌아와 봐요. 우리 화면 좀 보시면 shoppers, 이 사람들이 entering a new store, 새로운 가게로 들어가는 고객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들어가는 고객이나 새로운 가게에 들어가는 고객이나 무조건 앞에서 꾸며주는데 영어는 여러 단어니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전치사구, 대표적인 게 관계사절, 대표적인 게 투고정사의 형용사전요법 아니겠어요? 부사는 위치가 랜덤할 수 있어. 하지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앞에 있거나 뒤에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뒤에서 꾸며준 거야. 새로운 가게로 들어가는 쇼퍼들은 need a few moments,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need는 동사니까 주어 동사 일치되어 있는 것도 체크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체크해요. 요렇게 연결되겠죠? few moment, 몇 분 정도, 몇 순간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략 5에서 15 페이스 정도죠. 페이스는 속도란 뜻도 되지만 발걸음이 돼요. 그러니까 5발걸음, 15발걸음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ettle down, get their bearings. settle down이니까 정착하는 거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bearing, 얻고자 하는 것, 자기가 챙겨가고 싶어 하는 것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는 5걸음에서 15걸음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They need to slow down from walking speed to shopping speed. 그들은 느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로? From A to B로 walking speed에서 shopping speed로 느려질 필요가 있다. 의역해서 이런 거죠. 막 걸었잖아요. 근데 물건을 사려면 천천히 사야 여러 개를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딱 하나 사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자마자 이제 사야 되겠다.
쓱 돌아보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Particularly 특히나 그들이 주차장이나 바쁜 거리에서 들어왔을 경우라면 특히나 그러하다. 부사절이니까 보라색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약간의 노티스가 아니라 거의 노티스가 없어요. 리틀에다 노란색. 에이 치는 김에 이쪽에다가도 같이 노란색. 리틀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노티스를 못한다. 뭐에 대해서? Anything placed right at the entrance. 얘도 띵을 뒤에서 꾸며줬죠? 볼게요. 같은 색깔로. 얘도 파란색으로 적었어. 어떤 거랑 똑같니? 그렇지. 두 번째 줄에 있는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입구의 바로 앞에 놓여진 어떤 것을 노티스, 주목, 리틀 거의 주목 없어. 주목을 못합니다. 물사람 다 들어온 거죠. 뭐 있었지? 기억 안 나는 거. 홈플러스 맨 앞에 뭐 있냐고요? 이마트 맨 앞에 뭐 있어요? 잘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죠? 네. I guarantee it. 나는 보장합니다. 언더힐은 얘기해요. Put a pile of flowers stacked with shopping basket just inside the door. 문 안에 바로 앞에다가 쇼핑 바스켓, 바구니나 그리고 플라이어, 이건 전단지, 그러니까 날라다니는 거 플라이잖아요. 그치? 우리가 얘기하는 찌라시, 오케이? 전단지 막 날리잖아요. 사람들이 막 뭐세요 표정 없이 막 서세요 하잖아요. 헬스클럽 하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들을 놔라. 그러면 샤퍼들은 그것들을 결코 보지 못할 거야. 웬만하면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팩댐업 그거를 들어 올리지 않는다. 그 얘기는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바로 앞에다 두면 누가 그걸 보냐는 거죠. 그냥 쓱 지나갑니다. Move them. 그것들을 옮기세요. 10 feet in. 10피트 정도 안쪽으로만 옮겨보세요. 그러면 플라이어와 바스켓은 will disappear. 사라질 겁니다. 날아간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It's a law of nature.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랜딩 스트립 아래 적혀있는 착륙 활주로가 필요한 겁니다. 비행기가 휴 느려 덜덜덜덜덜 느려 그러다 이제 터미널로 쓱 가잖아요. 그래서 막 내리고 하잖아. 이거랑 마찬가지로 착륙 활주로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글은 선생님이 보니까 지칭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체크해봐. 얘가 누구냐는 거죠. 별표. 그리고 얘가 누구냐는 겁니다. 앞에 있는 a pile of flyers, stack of a shopping basket을 지칭하는 것들이라 볼 수 있죠. 요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서술형 같은 걸로 한번 써라 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 사람은 또 누구냐는 거죠. 이 사람은 데이는 누구겠어요? 예, 다른 색깔로 칠할게요. 회색으로 갈까요? 여기 있는 데이는 누구냐는 거지. 이 데이는 마찬가지로 쇼퍼들이죠. 쇼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칭하는 대상이 같은 댐이고 데이지만 다른 녀석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물건을 바로 앞에다 두지 않고 10피트 정도, 1피트가 30cm가 안 되는 거 25cm 정도 되니까 10피트면 2, 3m 정도 공간을 두라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저기 뭐가 있네? 바스켓. 여러 가지 무거우니까 좀 바구니 들지 뭐라고 하는 거지.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데 가면 많은 이렇게 카트 있잖아요. 카트가 바로 앞에 없고 좀 안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물론 그 출구 같은데 막 모여 있긴 하죠. 사람 막 두고 가니까 그걸 모아놓긴 했는데 그거 말고 생각해보면 100원짜리 어디서 넣는지 생각해보세요. 바로 앞에가 아니라 좀 더 들어가서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영성에 대한 걸 11강의 5번이었습니다. 자, 11강의 마지막 문제는 자긍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Self-esteem은 자긍심으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자긍심은 낮은가 높은가에 따라서 시험에 관련된 사람들의 자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긍심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순간 혹은 나쁜 결과가 나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자긍심이 낮잖아요. 그럼 아무리 잘해도 그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대처하기 마련이다. 이런 맥락의 글입니다. 이 글은 연결사도 나오고 순서 문장 삽입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글이 갖고 있는 어휘도 잘 보셔야 돼요. 자긍심이 높다 낮다, 뭐가 상승한다, 걱정거리가 많아진다, 이전이다, 이후다 등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어두시고 반드시 전체적인 맥락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긍심이 낮은
높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출발합니다. 2번 출발. 11강이 6번이었습니다. 출발. Several studies have found that 대절을 발견했다. People with low self-esteem surrender. 처음에 있는 이 사람을요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낮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일단 이 글에서는 낮은 자긍심의 사람들을 먼저 선생님이 체크를 해봤어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거의 반대는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빨간색하고 파란색 두 사람을 비교한 글이에요. 대조한 글이죠. 공통점도 나오긴 합니다. 이제 먼저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출발할게요. 자, 낮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surrender, 동사로 이거는 항복하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내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항복을 하면 내 마음과 몸과 땅과 모든 걸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 티켓이 있는데 버스 티켓을 내는 거야. 그리고 기부라고도 쓸 수 있지만 surrender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포기해서 주는 거지. 버스 티켓 막 소중해요, 제 거예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왕복 티켓을 빼고 나면 웬만하면 그냥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optimism, 자신들이 갖고 있는 낙관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more readily, 더 준비돼서. 그 얘기는 바로 즉각적으로 낙관주의를 포기하는 거죠. 누구보다 than do people with high self-esteem,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이 문장에서는 동사하고 주어가 순서가 바뀐 도치인데 그 이유는 비교하는 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가 맨 뒤에 나간다고 해서 완전 틀린 문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 the weeks of prior to an exam. 자,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하면서 연결사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연결사가 눈에 띄네요. 중간에도 있긴 하겠지만 이 글은 순서 문장 삽입 어휘 추론 그리고 연결사 추론 다 가능한 글이라 그랬지. 반드시 잘 공부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시험이 다가오는 몇 주 전 동안 both A and B로 높은 자긍심의 파랑, 낮은 자긍심의 빨간 사람들은 were optimistic, 자신들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 다 optimistic, 뭐라 그랬죠? 낙관적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in the moments prior to receiving their exam feedback, prior to는 뭐뭐 이전이니까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언제? 그들의 시험 피드백, 결과를 받는 바로 직전이 되는 순간에는 빨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자긍심이 낮은 사람들은 were more likely than, be likely to를 되는데 to가 저기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비교가 나왔을 뿐인 거예요. 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underestimate 하는 경향이 있다. 칠판 좀 볼까요? underestimate 나왔습니다. under가 나왔고 estimate는 추정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말로 앞에 over를 쓰게 되죠. 그러면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어휘추론 반대말입니다. 시험의 점수를 과소평가한다. 자기 거는 점수가 안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누가 주어는 빨간색이었잖아. 누가? 그렇지, 자긍심이 낮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높은 사람보다. 자신들이 받게 되는 성적이 낮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그들이 누군지는 아까 체크했으니까 괜찮을 거고. 게다가 just prior to receiving their exam, just prior to, 이 부분 노란색 그리고 moments prior to, weeks prior to, 이 세 가지는 같은 색으로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이거는 시험을 보기 한 3주 전이에요. 이거는 시험 성적을 받기 전, 즉 시험 성적표를 받는 전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just prior to니까 선생님이 와서 성적표를 나눠주게 되는 바로 직전 그 순간이죠. 그 순간 낮은 자긍심이 빨간불 켜진 사람들은 reported more thought about things, 시험의 나쁜 결과로 이끌어오게 해줬던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때 나 밀려 쓴 것 같아, 혹은 나 그때 망한 것 같아 라든지, 검사가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등등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 이 파란색의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report more thought about things that would lead to good exam score. 좋은 점수로 이끌 수 있는 그때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매우 복잡하죠? 자, 이 글은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 거냐면 내용을 생각하고 연결사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몇몇 가지 연구는 뭘 해주느냐? 이 빨간 사람, 자긍심이 낮은 사람들은 자긍심이 높은 사람보다 더 바로바로 자신의 낙관주의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나온 거는 이제 예시가 나오겠죠. 뭐가 나왔었어요? For example입니다. For instance, 시험을 보기 바로 직전에는 자긍심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둘 다 자신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나온 연결사는 시험을 보게 되는 바로 직전, 시험 피드백을 받게 되는 바로 직전 그 순간에는 낮은 자긍심의 사람들이 자신이 받게 되는 성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둘이 똑같았는데 그러나 서로 달랐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에서 시험 성적을 받기 전 순간들인데 그 다음 순간은 뭐냐면 시험 결과를 그들의 시험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순간에도 자긍심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연결을 시키는 거야. 이 자리는 역접이 나오면 안 되고요. 다르다라는 맥락은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연결해서 뭐가 나왔다? moreover가 나온 것이죠. 시험을 받아들이는 그런 바로 그 순간에는 자긍심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험 피드백을 받은 게 아니라 시험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나쁜 성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나중에 보고를 하게 됐다는 거죠. 컴퓨터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시험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공부한 게 안 나오고 내가 이 함장 안 맞는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다는 겁니다. 특히 누구? 자긍심이 낮은 사람. 근데 반면 whereas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은 좋은 성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다는 것이 뭐 이런 거죠. 나 완벽해. 준비 잘했어. 내가 왜 틀려? 난 잘할 건데? 난 잘 봤어. 시험 이상할 거야. 내가 잘 볼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존감과 자긍심 그리고 낙관적인 것 태도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11강 6번은 항상 그렇지만 순특강 라이트 교재 마지막 문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고 나올 거리들이 많은 글이니까 외우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강에 대한 내용까지 진행을 해봤네요. 다음 시간에 12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